한 무사가 7명의 적에게 둘러싸인 채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7개의 공격 각도를 계산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하며 탈출로를 계획하느라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 있음 덕분에 논리적인 사고였다면 놓쳤을 단 하나의 빈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7명을 모두 베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00년대 선불교의 무사들이 발견한 이 정신적 상태를 현대 뇌과학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무심, 즉 마음이 없는 상태나 텅 빈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의 과학자들은 이를 영점 의식이라 부르며 이 상태가 인간의 반응 속도를 300%나 높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해 마비되는 현상을 없애주며 생각하는 머리로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을 보게 해준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샤워를 할 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무언가에 강하게 집중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 말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해결책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역시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몸을 믿을 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비어 있을 때 가장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머릿속이 한시도 조용해지지 않는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끊임없는 생각, 걱정, 계획, 지나간 대화의 반복, 상상 속의 시나리오, 끝없는 정신적 소음들. 그 혼란은 결코 생산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활동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당신은 바로 눈앞에 있는 진짜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은 60번이 넘는 목숨을 건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미야모토 무사시가 왜 전투 중에 절대 생각하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승리가 왜 완전히 텅 빈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고대 일본인들이 이해했던 것을 현대 심리학이 왜 이제야 발견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득 찬 마음은 눈이 먼 마음이지만 텅 빈 마음은 모든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가 그토록 숭배하는 단 한 가지, 바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마주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정신적 혼란 속에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비워낼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공개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시고 아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머릿속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는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는데 큰 힘이 되며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거워합니다. 자, 이제 무사시가 생각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운명적인 결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각성. 무사시는 간류지마에 서서 당시 일본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검객 사사키 코지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30살의 무사시는 이미 59번의 결투에서 승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코지로는 달랐습니다. 그의 칼은 더 길었고 기술은 결점이 없었으며 속도는 전설적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결투에 임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투 전날 밤, 무사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코지로의 기술을 분석하고 반격 전략을 세우고 각도를 계산하고 여러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늘 하는 일, 즉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새벽 3시, 정신적 혼란에 지칠 대로 지친 무사시는 마침내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갈 수 없어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 탈진의 순간 아주 깊고 심오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생각도, 계획도, 두려움도 없는 그저 완벽한 없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음 속에서 그는 해결책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생각으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직관적 템이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그를 분노하게 만들어라. 징검 대신 나무로 깎은 노를 사용하라. 머리를 향한 단 한 번의 일격, 그러면 그는 죽는다. 이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늦게 도착하는 것은 무례한 짓이며 코지로를 경로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노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코지로의 강철검이 나무를 단숨에 베어버릴 테니까요. 일본에서 가장 빠른 검객을 상대로 단 한 번의 일격에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이 모든 것을 거부했겠지만 그의 텅 빈 마음은 이것이 완벽한 정답임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사시는 텅 빈 마음이 보여준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2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코지로는 경로하여 서성거리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자신의 정신적 혼란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반면 무사시의 마음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모욕에 대한 반응도 계획도 생각도 없이 오직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결투가 시작되자 코지로는 분노에 찬 엄청난 속도로 공격해왔습니다. 무사시의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면 당황하여 반격하려다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사시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마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응할 뿐입니다. 무사시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비어 있음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나무노로 코지로의 관자놀이를 향해 내리친 단 한 번의 일격, 즉사였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최고의 검객이 나무노를 든 사내의 단 한 번의 움직임에 목숨을 잃다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내가 만약 생각했다면 나는 졌을 것이다. 생각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비어있음은 즉각적이다. 그는 내 생각보다 빨랐다. 하지만 생각이 없는 상태보다 빠른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결투가 끝난 후 누군가 물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일격이 통할 줄 어떻게 알았소? 무사시의 대답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소. 안다는 것은 생각을 필요로 하오. 나는 알지 않고도 보았을 뿐이오. 텅 빈 마음은 생각에 간섭 없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오. 그날 무사시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자신은 생각하는 마음 덕분에 이긴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마다 그는 쉽게 이겼고 마음이 활발히 움직일 때마다 그는 고전했습니다. 상관관계는 명확했습니다. 정신의 혼란은 패배를 부르고 정신의 비어있음은 승리를 부릅니다. 그는 남은 32해의 삶을 결정지을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영구적으로 비어있도록 훈련할 것이다. 지쳤을 때 가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명상할 때만 잠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텅 비어있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앞으로 10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제2장 무심의 원리. 코지로와의 결투 이후 무사시는 깊은 산속 동굴로 들어가 90날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텅 빈 마음으로 일본 최고의 검객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는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마음을 비울 수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원리인 무심, 즉 마음이 없는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무심은 마음이 아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잔잔한 연못처럼 마음이 맑고 투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생각들이 마치 수면 위의 잔물결처럼 일어나지만 근본적인 고요함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흙탕물과 같다. 그 속을 꿰뚫어 볼 수 없다. 저으면 저을수록 더욱 탁해진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같다. 생각으로 마음을 젓는 것을 멈추면 명료함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문제는 서양의 문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저으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문제를 풀고 감정을 생각으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는 동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요하는 물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눈먼 물과 같습니다. 무사시는 가라앉히기 수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아침에 흙탕물 명상, 유리잔에 물과 흙을 담고 강하게 젓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잔을 내려놓고 지켜보십시오. 물을 맑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흙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으로 마음을 젓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마음도 이와 똑같이 맑아집니다. 생각 관찰하기 수련. 가만히 앉아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 당신의 생각들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에 뛰어들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멈추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지나갑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다시 지나갑니다. 그 생각들 사이에 빈 공간, 그것이 바로 무심입니다. 문제가 없는 날, 하루를 정해 머릿속으로는 단 하나의 문제도 풀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행동하십시오. 하지만 생각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무시하십시오. 대부분의 문제는 오직 생각하는 마음 속에만 존재합니다. 생각을 없애면 대부분의 문제도 사라집니다. 30일 동안 가라앉히기 수련을 한 후 무사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생각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생각들은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생각들은 일어났다가 텅 빈 공간을 떠돌고 하늘의 구름처럼 흩어졌습니다. 하늘이 구름이 되지 않듯 마음도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상과 주의력을 18해 동안 연구한 스탠퍼드 뇌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정신적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곧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하나가 정체성 수준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깊은 명상에 이른 사람들은 생각하는 뇌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생각은 떠오르지만 뇌 영상은 그들이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생각은 자아가 아니라 그저 관찰되는 현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학적 관점에서 본 무심입니다. 무사시는 가벼운 결투에서 이 새로운 상태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상대는 빠르고 솜씨가 뛰어나며 예측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예전에 무사시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빠르다. 나는 더 빨라야 해. 그는 예측 불허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해. 그는 기술이 뛰어나다. 나는 더 나은 기술이 필요해. 정신적 혼란, 계획, 전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사시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대가 움직였고 무사시는 반응했습니다. 인식과 행동 사이에 어떠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상대가 속임수 동작을 썼지만 무사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텅 빈 마음이 그것을 속이려는 헛된 움직임으로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공격해왔을 때 무사시의 몸은 마음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결투는 단 12초 만에 끝났습니다. 상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사시는 어떤 전략적인 행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텅 빈 채로 존재하며 반응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무심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습니다. 완전히 투명하고 완벽하게 반응하며 어떤 동요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3장 평상심의 원리. 무심을 발견한 지 6달 후 무사시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전투를 할 때는 마음을 비울 수 있었지만 밥을 먹거나 걷거나 대화를 나누는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마음은 다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특별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원리인 평상심을 발견했습니다. 텅 빈 마음이 가끔 접속하는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기본적인 바탕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투 중에만 마음을 비우는 무사는 남은 시간 동안에는 마음을 채워야 한다. 이는 평범한 자아와 무사의 자아라는 두 개의 자아를 만든다. 진정한 대가에게는 오직 하나의 자아만이 존재한다. 평범한 마음이 곧 텅 빈 마음이다.
밥을 먹는 것도 텅 빈 마음이요. 걷는 것도 텅 빈 마음이며 잠을 자는 것도 텅 빈 마음이다. 모든 행동은 생각이 아니라 비어 있음에서 흘러나온다. 이것은 그가 이전에 하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텅 빈 마음은 명상과 전투를 위해 꺼내 쓰는 특별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텅 빈 마음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존재 방식이 되었습니다. 평상심 수련, 생각 없이 행동하기. 걸을 때는 그저 걸으십시오. 목적지에 대해 생각하며 걷지 말고, 오늘 하루를 계획하며 걷지 말고 그저 걷기만 하십시오. 발이 움직이고 몸이 걷고 마음은 비워둡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활동에 생각이라는 껍질을 씌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먹기. 밥을 먹을 때는 그저 먹기만 하십시오. 휴대폰을 보면서 먹지 말고 무언가를 계획하면서 먹지 말고 오직 먹기만 하십시오. 맛, 씹는 느낌, 삼키는 과정. 이 평범한 행위 동안 마음을 비워두십시오. 이것은 삶을 경험하는데 굳이 생각이 필요하지 않음을 증명해 줍니다. 비어 있음에서 말하기. 말을 하기 전에 텅 빈 공간 안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생각으로 무엇을 말할지 계획하지 마십시오. 비어 있음 속에서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텅 빈 마음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마음보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상심 수련의 첫 주에 무사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생각 없이 걷는 것은 목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정신적 활동 없이 밥을 먹는 것은 지루하게 느껴졌으며, 계획 없이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생각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당신에겐 내가 필요해. 살아가려면 생각이 있어야만 해. 하지만 그는 계속 수련했고 둘째 주가 되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텅 빈 마음에서 비롯될 때 평범한 활동은 경이로운 것으로 변했습니다. 생각 없이 걷는 것은 순수한 움직임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소음 없이 먹는 것은 온전한 미각의 향연이 되었습니다. 계획 없이 말하는 것은 진실하고 솔직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생각으로 현실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을 걷어내면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을 걷어내면 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더 생생하고 더 투명하며 더 살아 숨쉬는 채로 말입니다.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20해 동안 연구한 하버드의 심리학자는 일상 활동 중에 현재 순간의 인식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에서 200%의 증가를, 불안감에서 70%의 감소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삶 자체가 더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던 부정적인 해석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라는 덮개가 벗겨진 현실은 본질적으로 충만합니다. 생각이 더해지면 고통이 더해집니다. 35살이 된 무사시는 평상심의 상태로 시장을 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비워진 채 오직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그의 주머니를 털려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어떤 결정도 없이 무사시의 손이 도둑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상인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사시는 어떻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등 뒤에 소매치기를 알아챘을까요? 그것은 텅 빈 마음이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에 초점을 맞추느라 진짜 현실을 놓칩니다. 텅 빈 마음은 특정한 초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미세한 공기의 흐름, 희미한 소리, 등 뒤에 다가온 작은 기척. 텅 빈 마음은 애쓰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이 평상심입니다. 당신의 평소 상태는 비어 있음입니다. 그리고 그 비어 있음 속에서 당신은 생각하는 마음이 놓치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제4장 물의 마음의 원리. 40살이 된 무사시는 무심과 평상심을 품고 열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일관되게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분노, 두려움, 욕망과 같은 강렬한 감정이 일어날 때면 그의 텅 빈 마음도 흐려졌습니다. 감정은 훈련된 그의 마음 속에서도 일시적인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그에게는 세 번째 원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물의 마음, 즉 감정이 잔물결을 일으킬 때조차도 비어 있음을 유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요한 물은 달을 완벽하게 비춘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비친 달빛도 일그러지지만 그 일그러짐은 잠시뿐이다. 물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다시 고요해진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같다. 감정은 파도를 일으킨다. 파도와 싸우지 마라. 파도를 잠재우려 애쓰지도 마라. 물은 내버려 두면 스스로 고요해진다. 통찰은 이러했습니다.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저 파도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하고 저항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그것은 물속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파도, 더 큰 혼돈을 만들 뿐입니다. 물의 마음, 수련, 이야기 없는 감정.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저 느끼십시오. 분노가 피어오릅니다. 그 뜨거움, 긴장감,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내가 왜 화가 났지? 누가 나를 화나게 했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와 같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저 느끼십시오. 머릿속에 이야기 없이 순수한 감각만을 마주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파도처럼 정점에 달했다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거울 마음. 당신의 마음을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어떤 것도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감정이 거울에 나타납니다. 거울은 그것을 온전히 비춥니다. 감정이 지나갑니다. 거울은 다시 텅 빕니다. 당신이 감정을 꽉 쥐려 하거나 밀어내려 애쓰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작동합니다. 감정의 날씨와 함께 앉아있기. 강렬한 감정이 솟구칠 때 가만히 앉아 날씨를 바라보듯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분노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것을 보십시오. 폭풍우 자체가 되지 마십시오. 폭풍우와 싸우지도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폭풍우가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돌아옵니다. 이 수련은 당신 자신이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잠시 머물다가는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사시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성을 잃어버릴 만한 사건을 통해 이 원리를 시험했습니다. 술에 취한 한 무사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사시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분노가 그의 온몸에서 폭발했습니다. 열기, 긴장감,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 예전의 무사시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내 어머니를 모욕했다. 나는 그를 죽여야 한다. 하지만 살인은 문제를 일으키지. 그렇다고 모욕을 참을 수는 없잖아. 감정을 통제하려 애쓰며 정신적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사시는 달랐습니다. 물의 마음이었습니다. 분노가 거대한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분노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열기를 느꼈고 충동을 느꼈으며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채로 머물렀습니다. 거울은 분노가 되지 않은 채 분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도가 정점에 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2분 후 분노는 자연스럽게 물러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그는 취한 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맑게 볼 뿐이었습니다. 떠들어대는 술 취한 바보, 대꾸할 가치도 없군. 무사시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군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사시는 모욕을 결코 참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모욕은 오직 생각하는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텅 빈 마음은 소리 그 자체를 들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감정 조절을 19회 동안 연구한 예일대 뇌과학자는 설명합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 같은 일반적인 감정의 파도는 90초면 정점에 달하고 생각으로 먹이를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인지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감정이 그저 흘러가게 둔 사람들은 2, 3분 안에 생리적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감정에 개입하여 생각하고 분석하고 정당화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감정에 대한 생각들이 만성적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물의 마음입니다. 감정은 물결처럼 당신의 텅 빈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당신은 감정과 싸우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감정에 불을 지피지도 않습니다. 그저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물은 스스로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제5장 달의 마음의 원리. 50살의 무사시는 무심, 일상의 텅 빈 마음인 평상심, 그리고 감정이 요동칠 때의 물의 마음을 완전히 통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과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가 동시에 빗발칠 때 비어 있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5명의 적을 동시에 상대하거나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때는 어떨까요?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루려다 조각조각 부서지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네 번째 원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달의 마음입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의 달은 만 개의 연못에 동시에 그 모습을 비춘다. 만 개의 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달이 만 개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신의 텅 빈 마음도 이와 같다. 하나의 텅 빈 마음이 자신을 나누지 않고도 만 가지 상황에 동시에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은 멀티태스킹을 하려 애쓰며 주의력을 나누고 초점을 쪼개고 의식을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달의 마음은 스스로를 나누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로 머물면서 동시에 모든 것에 반응합니다. 달의 마음 수련, 완전한 알아차림, 앉은 자세에서 모든 것을 향해 동시에 의식을 여십시오. 소리에 집중하는 대신 모든 소리를 알아차리십시오. 감각에 집중하는 대신 모든 감각을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에 집중하는 대신 모든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한 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합된 하나의 의식 안에서 느끼십시오. 이것은 여러 정보를 처리할 때 마음이 굳이 조각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적 상상하기. 눈을 감으십시오. 5명의 적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해 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한 명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5명 모두를 한 번에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의 텅 빈 마음은 한 명을 상대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5명을 담을 수 있습니다. 동시적인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이 수련을 반복하십시오. 바쁜 일상 속의 다중현존. 여러 가지 요구가 몰아치는 바쁜 하루 동안 한 번에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요구를 텅 빈 의식 안에 동시에 품어보십시오. 만 개의 연못에 비친 달처럼 말입니다. 하나의 의식, 수많은 그림자, 생각으로 무언가를 공격하듯 해결하려 하지 말고 텅 빈 알아차림 속에 머물게 할 때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달의 마음 수련을 석 달간 이어간 후 무사시는 숲에서 7명의 도적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7개의 위협이 동시에 닥친 것입니다. 예전에 무사시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적부터 노린다. 공격 순서를 짠다. 위협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정신적 분열, 그리고 혼란. 하지만 달의 마음을 지닌 무사시의 마음은 비어 있었고 7명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7개로 나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7개의 위협을 비추는 단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누구를 먼저 칠지 결정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7명의 위치를 한 번에 꿰뚫어 보는 통합된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검은 마치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처럼 적들 사이를 매끄럽게 지나갔습니다. 7명의 도적이 목숨을 잃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사시가 7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적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각나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달, 7개의 그림자. 주의력과 의식을 20해 동안 연구한 프린스턴 뇌 과학자는 설명합니다. 뇌 영상을 보면 한 곳에 집중하는 주의력은 좁은 영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다른 영역들을 억제하여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조각냅니다. 하지만 개방된 알아차림 명상은 뇌의 통합을 유지하면서 넓은 신경망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열린 알아차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과제에서 월등히 뛰어난 수행 능력을 보입니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를 쪼갤 필요가 없습니다. 뇌가 분열하는 이유는 단지 통합된 의식을 유지하는 법을 훈련받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달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텅 빈 마음은 수많은 요구 앞에서도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동시에 반응하는 단 하나의 텅 빈 의식으로 남습니다.
만 개의 연못에 비친 단 하나의 달처럼 말입니다. 제6장 완전한 변화. 60살이 되었을 때 무사시는 30해 동안 텅 빈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은 영구적인 비어있음이 무엇을 창조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텅 빈 마음은 언제 일어나야 할지 스스로 압니다. 눈을 뜨자마자 즉각적인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밤사이 쌓인 생각이 없으니 몽롱함도 없습니다. 행동, 계획 없이 행동합니다. 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정신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걷기, 그저 걷습니다.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수련, 그저 수련합니다.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식사, 그저 먹습니다.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대화, 텅 빈 공간에서 말이 피어오릅니다. 계획된 생각이 아닙니다. 예술 창작, 기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음 속에서 붓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도전, 문제가 나타나면 텅 빈 마음이 그 즉시 해결책을 봅니다. 감정, 파도가 일어났다가 몇 분 안에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다중 요구, 스트레스 없이 하나로 통합된 의식이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위험, 생각이 간섭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저녁의 성찰, 판단 없이 하루를 관찰하는 텅 빈 마음, 내일을 위한 준비, 계획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텅 빈 마음, 수면, 마음이 이미 비어있기에 눕자마자 곧바로 잠에 빠져듭니다. 이 네 가지 원리는 함께 작용합니다. 무심, 가장 기초, 끊임없는 생각으로 마음을 젓는 것을 멈추십시오. 흙탕물이 가라앉게 두십시오. 명료함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평상심, 무심의 확장. 텅 빈 마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걷고, 먹고, 말하는 모든 일상 활동 중에 평범한 바탕 상태입니다. 물의 마음, 감정적 안정,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저 느끼십시오.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지나가며 물은 스스로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달의 마음, 궁극의 능력, 쪼개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텅 빈 의식이 만 가지 상황에 동시에 반응합니다. 하나의 달, 셀 수 없이 많은 그림자. 어느 날 한 승려가 무사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몇 년을 노력했는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무사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비우려고 애쓰고 있소. 그 애씀 자체가 생각이지요. 무언가를 하려는 노력을 멈추시오. 마음을 채우는 것을 그만두면 마음은 스스로를 비워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며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요. 채우는 것을 멈추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워질 것이오.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무사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오. 당신이 생각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출 때 생각이 스스로 멈추는 것이오.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오.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도 얽매이지 마시오. 생각과 생각 사이에 빈 공간이 있소. 생각이 아닌 그 텅 빈 공간으로 머무시오. 생각은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비어 있을 것이오. 이것이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생각으로 그것을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채우기를 멈추면 비어 있음이 돌아옵니다.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자연스러운 바탕 상태로서 말입니다. 제7장 정신적 혼란에 대한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무사시가 발견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신적 혼란은 당신의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계의 마감일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 3가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생각합니다. 세계를 다 어떻게 끝내지,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계획을 더 잘 세웠어야 했는데 난 왜 늘 이 모양일까? 이 생각들이 혼란을 만듭니다. 세계의 마감일이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마감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혼란을 만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공기를 진동시키며 단어를 형성하는 음파들, 혼란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뭐라고 받아쳐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변호해야 할까? 이 생각들이 혼란을 만듭니다. 모욕 자체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혼란을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은 단 한 번의 행동.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정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생각합니다. 난 정말 바보야.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이제 어쩌면 좋아. 어떻게 수습하지? 이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들이 혼란을 만듭니다. 실수 자체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실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혼란을 만든 것입니다. 무사시는 깨달았습니다. 현실은 결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에 대한 생각만이 혼란을 낳습니다. 생각을 걷어내면 현실은 그저 명료하고 단순하며 비어 있습니다. 서양 심리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각을 더 잘 관리하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부정적인 생각을 재구성하라.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대체하라. 하지만 이것 역시 여전히 생각입니다. 여전히 물을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맛만 다를 뿐 또 다른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가르쳤습니다. 생각을 관리하려 하지 마라. 생각에 뛰어들지 마라. 텅 빈 하늘을 지나는 구름처럼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두어라. 하늘은 구름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저 구름이 흘러가도록 놔둘 뿐이다. 당신의 텅 빈 마음도 생각에 대해 이와 똑같이 반응해야 한다. 불안과 반추를 21해 동안 연구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이 하루 평균 8만 개의 생각을 하며 그 대부분이 반복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의 빈도가 극적으로 감소했고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핵심은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과정 자체에 에너지를 덜 쏟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이란 생각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생각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사라짐으로써 생각이 만들어내던 혼란이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과거 선승들이 깊숙이 숨겨두었던 문서가 있습니다. 무사시는 그의 저서 오륜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라. 서양인들은 이를 철학적 경구로 읽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자들은 이것이 실천적인 지침임을 압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혼란의 근원입니다. 그저 세상을 맑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비어 있음입니다. 모든 위대한 지혜의 전통들이 이를 가르쳤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비어 있음, 즉 공이라 불렀고, 도교에서는 마음이 없는 무이라 불렀으며, 기독교에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두 같은 진리입니다. 정신적 혼란은 생각에서 오고 정신적 명료함은 비어 있음에서 옵니다. 제8장 앞으로 나아갈 길. 무사시처럼 30해를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장 오늘부터 마음을 비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 무심, 즉 기초 다지기, 흙탕물 관찰하기. 매일 흙탕물을 저은 뒤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으로 마음을 젓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마음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라앉습니다. 그저 지켜보십시오. 맑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생각 관찰하기. 매일 10분 가만히 앉아 구름을 보듯 생각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지나가면 그 빈 공간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의 내용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의 움직임만을 관찰하십시오. 아침의 침묵, 아침에 눈을 뜬 직후 30분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십시오. 걷고 물을 마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머릿속에 해설 방송 없이 모든 것을 하십시오. 평범한 일상에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음을 뇌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주와 넷째 주, 평상심, 즉 일상의 텅 빈 마음, 하나의 활동에 온전히 존재하기, 아침 식사, 샤워, 출퇴근 중 하나의 일과를 골라 완전히 텅 빈 상태로 해보십시오. 휴대폰도 생각도 없이
오직 그 활동 자체에만 빠져 보십시오. 이 고요함이 다른 활동들로 자연스럽게 번져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비어 있음에서 말하기. 말을 하기 전 2초 동안 텅 빈 공간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계획된 생각이 아니라 비어 있음에서 단어가 나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텅 빈 마음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 없이 걷기. 20분 동안 어떤 목적지나 목적 없이 걸어보십시오. 무언가를 생각하며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걷는 것입니다. 몸은 걷고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생각이 더 쉬워지지 않은 순수한 움직임을 경험하십시오. 5째 주부터 8째 주, 물의 마음, 이야기 없는 감정.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저 느끼십시오. 타이머를 90초로 맞추십시오. 오직 순수한 감각만을 느끼십시오. 이야기도 분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정점에 달했다가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매일 날씨 관찰하기. 매일 감정의 날씨를 반응 없이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침의 짜증, 흐린 하늘을 보듯 알아차리십시오. 오후의 기쁨, 맑은 햇살을 보듯 알아차리십시오. 저녁의 피로, 해질 역을 보듯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은 날씨가 아니라 그 날씨를 품고 있는 거대한 하늘입니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기.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5분 동안 가만히 앉아 그것을 고스란히 느끼십시오. 고치려 하거나 저항하거나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텅 빈 알아차림 속에서 그 순수한 불편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물러갈 것입니다. 9째 주부터 12째 주, 달의 마음. 완전한 알아차림 명상. 매일 20분. 모든 것을 향해 동시에 의식을 여십시오. 모든 소리, 모든 감각, 모든 공간.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단 하나의 의식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들, 다중 작업 시의 현존. 여러 가지 일이 몰아칠 때 하나씩 순서대로 쳐내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연못에 비친 달처럼 하나의 텅 빈 의식 안에 모든 것을 동시에 품어보십시오. 텅 빈 마음이 조각나지 않고 모든 것에 반응할 것임을 믿으십시오. 혼란 테스트. 의도적으로 바쁜 환경을 만드십시오. 여러 개의 인터넷 창, 여러 개의 앱, 여러 개의 정보. 텅 빈 마음으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 앉아보십시오. 마음이 모든 것에 관여하려다 조각날 때만 혼란이 진짜 혼란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텅 빈 마음은 수많은 정보들을 하나의 통합된 경험으로 느낍니다. 예상되는 변화의 흐름. 2째 주,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생각 너머의 텅 빈 공간을 엿보게 됩니다. 4째 주, 일상적인 활동들이 생각에 덮개 없이 더 맑고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8째 주, 감정이 더 빨리 지나갑니다. 감정으로 인한 극적인 드라마가 줄어듭니다. 12째 주, 마음이 눈에 띄게 고요해지고 혼란이 크게 줄어듭니다. 6달째, 텅 빈 마음이 기본적인 바탕 상태가 됩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도구가 됩니다. 1년째, 정신적 혼란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집니다. 주로 비어있음의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변화는 비어있음을 새롭게 성취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자연스러운 비어있음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치우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생각으로 그것을 채울 뿐입니다. 채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1호는 크팅이 PP. 무사시는 62살의 나이에 한 동굴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0해 동안 텅 빈 마음으로 산 후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검술이나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내 평생을 바쳐 내 안에서 나라는 찌꺼기를 비워냈다. 이제 더 이상 비워낼 것이 남아있지 않다. 비어있음에서 비롯된 삶. 그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경지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비어있음은 엄청난 성취가 아니라 언제나 그곳에 있는 자연스러운 바탕 상태로서 지금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생각들 아래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워넣고 있을 뿐입니다. 7명의 적이 모든 방향에서 무사시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텅 빈 마음은 단 하나의 빈틈을 보았습니다.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어 있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텅 빈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이 놓치는 것을 언제나 정확히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 혼란을 창조합니다. 오직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문제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 분석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에 대한 집요한 분석. 당신의 마음은 삶을 살아가는 대신 삶에 대해 생각하느라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결심만으로 비어 있음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생각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고 지나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들 사이에 텅 빈 공간으로 머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영상이 정신적 혼란과 비어 있음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의 패턴이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키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나의 마음은 특정한 생각의 패턴 때문에 끊임없이 혼란을 창조하고 있다. 생각의 혼란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사시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을 멈출 때 마음은 스스로를 비워냅니다. 채우기를 멈추십시오. 마음이 비워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비어있음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혼란은 이제 끝났습니다.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